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자네 거짓말이지? 나한테 그냥 농담한 거지? 그치? 아니요. 장모님, 저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제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난 그렇게는 못하네. 어떻게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 아니, 장모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사위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장모님 딸 살리기 싫으세요? 장모님 딸 아낄 생각 안 하시냐고요? 지금 이러시는 거 집사람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내 딸 속이는 짓 난 못해. 이러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장모님이 지금 현명하게 판단 잘하셔야 돼요. 딸 앞길이 장모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늦은 밤 저를 찾아온 사위가 상상도 못한 제안을 했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어느덧 제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풍파를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일을 제 마음속에만 간직해왔어요. 하지만 이젠 그때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눈을 감으면 생생히 떠오르는 그날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고백하려 합니다. 친구나 언니 또는 동생의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철없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대 초반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나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우리 두 사람은 결혼까지 가는 길도 참 험난했습니다. 제가 덜컥 임신을 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우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몇 날 며칠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 허락을 구했지요. 남편의 끈질긴 방문 끝에 결국 친정부모님께서도 두 손 두 발을 드셨어요. 그 덕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남편이 살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만큼은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후에는 아들까지 낳고 든든한 내 식구가 되었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원해 시작한 장사였는데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지만 단골도 생기고 동네 장사라 쏠쏠하게 잘 됐었어요. 당시 남편이 배달을 나갔었는데요. 아들이 남편 배달 오토바이가 신기했는지 자꾸만 태워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그때마다 위험해 안 된다고 애를 혼내기 바빴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배달을 나가려 하자 어김없이 아들이 오토바이를 태워달라 조르는데 남편이 기분이라며 태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승현이 위험해서 안 돼요. 따끔하게 혼내야지 왜 그래요. 애가 계속 태워달라고 하는 게 안쓰럽잖아. 내가 배달 마치고 조심해서 동네 한 바퀴 태워주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남편과 아들을 배웅했지요.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넘게 흘렀고 남편과 아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시간은 자정을 넘겼습니다. 뜬 눈으로 기다리다 잠이 든 사이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남편인가 싶어 얼른 뛰어가 수화기를 든 순간 제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화는 바로 남편과 아들의 사고 소식을 알리는 전화였으니까요. 병원에 가보니 남편과 아들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5살 난 아들마저 그 꼴로 누워있는 걸 보니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둘의 손을 잡은 채 제발 눈만 떠달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네요.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냈고 술독에 빠져 술만 마시고 방에 처박혀 오는 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 남은 딸조차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제 삶은 피폐해져 갔어요. 딸을 봐서라도 힘을 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매일 술에 취해 잠드는 게 제 일과였지요. 그때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엄마 엄마 하고 소리치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눈을 뜨니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엄마, 엄마, 죽은 거 아니지? 엄마 살아있는 거 맞지? 하연이 너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죽다니. 엄마가 왜 죽어? 엄마가 축 늘어져 잠들어 있어서 엄마도 아빠랑 동생처럼 나 두고 떠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딸은 잠에서 깨어난 저를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있는데 엄마가 왜 하늘나라에 가? 엄마는 그냥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잠이 든 거야. 엄마가 술에 취해서 축 늘어져 있을 때마다 겁나고 무서운 거 엄마 모르지? 꼭 엄마가 죽은 사람 같단 말이야. 엄마가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나밖에 안 남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데 엄만 내 맘 모르잖아. 딸이 서럽게 우는데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잘 건사하지는 못할 망정 내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딸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엄마를 걱정하느라 맘 졸인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힘내서 우리 하연이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응? 진짜야? 엄마는 내 옆에서 나 지켜줄 거야? 그럼 엄마는 우리 하연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엄마 이제 울지도 않고 힘낼게. 엄마가 돼서 약한 모습 보인 거 정말 미안해. 그리고 10살 딸을 제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 더는 페인처럼 울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을 위해서 이 약물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 후 하나뿐인 제 딸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반찬 가게였습니다. 치킨집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그만두고 반찬 가게를 연 거예요. 모든 일을 혼자 몸으로 하려니 반찬 가게 일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힘들 때마다 딸을 생각했네요. 그래서 애들용 반찬도 팔고 김치도 여러 종류 만들어 팔면서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녀 밥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남편과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 해줬어요. 하나뿐인 귀한 딸이니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딸은 제게 자식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남편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들 같기도 했죠. 그렇게 제 한평생을 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네요. 똑똑한 우리 딸은 공부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딸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우리 딸 앞날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딸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밥을 먹었죠. 그런데 딸이 제게 할 말이 있다더군요.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 뭐 비밀 얘기야? 그게
엄마, 나 사실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사귄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어머,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럼 그동안 감쪽같이 엄마를 속였던 거야? 언제 이렇게 커서 남자친구까지 사귀고 있었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근데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 엄마랑 띠동갑이야. 생각도 못했던 대답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나랑 띠동갑이면 너보다 9살이나 많은 거야? 네 또래 남자나 만날 것이지. 뭐하러 30대 중반에 만나. 얼른 헤어져. 9살이 뭐가 많아.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너 취직하고 네 또래 남자 만나서 연애하면 되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만나서는 더 만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헤어져. 아니, 헤어질 거면 엄마한테 만나는 사람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이 인생 창창한 애가 뭐 벌써부터 결혼할 생각을 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는 분명히 말했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 안 돼? 반대를 하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안 돼. 절대 안 돼. 나 그 사람 만날 생각 없다. 안 만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우리 모녀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딸애가 그 남자를 데려와서 제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딸의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만난다는 남자를 첫 대면하니 그래도 나이보다는 어려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딸보다 9살이나 많은 사윗감을 허락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 이 사람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온 건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네, 장모님. 뭐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누구 마음대로 장모님이에요? 나 그쪽 장모님 아니에요. 나는 그쪽이랑 내 딸 결혼하는 거 반대해요. 내 딸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키운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딸이 결혼하자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거절을 해야지. 어떻게 같이 철없이. 아직 24밖에 안 된 애랑 저러는 무슨 결혼. 난 허락할 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요. 제 반응에 딸의 남자친구는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딸애가 제게 한바탕 퍼붓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오빠 앞에서 그렇게 면박해줄 수가 있어. 내가 데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꾸역꾸역 데려와 놓고 뭘 그래. 너야말로 내가 반대한다는데도 그냥 인사부터 시킨 거 아니야. 됐어. 나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대해줄 줄 알았는데 어쩜 그래.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내 속을 이렇게 썩여? 아우 속 터져.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려 그래? 다른 남자도 더 만나볼 수 있잖아. 엄마도 어릴 때 결혼해서 나 낳았잖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랑 나랑 같아? 너는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래서 그런 거야. 세상 좋은 거 다 누리고 결혼해도 안 늦으니까. 너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 그 뒤로 우리 모녀 사이는 그야말로 냉전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괘씸했는지 몰라요. 이하연, 너 엄마 좀 봐.
너 지금 엄마랑 말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이래도 돼? 그럼 엄마의 말로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텐 엄마밖에 없는데 우리 축복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엄마가 축복할 사이가 만나면 되잖아.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엄마, 그 사람 내가 엄마 말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나 솔직히 아빠랑 동생 그렇게 되고 진짜 힘들었어. 근데 더 괴로워하는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했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다시 무너질까봐 힘든 거 내색도 못했었다고.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한들 기댈 수 있어.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위로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 엄마가 허락해줘. 나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딸은 제 앞에서 허락해달라며 눈물을 보였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인 내가 힘이 되어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딸에게 의지해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죠. 순간 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와 일을 하는데 가게로 딸의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드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어리고 똑똑한 딸,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어도 그랬을 테니까요. 제가 나이도 많고 또 그렇다고 의사 변호사처럼 좋은 직업도 아니니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실 거예요. 그래도 하연이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어머님만큼 저 하연이 아끼고 사랑해요. 저 하연이가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거 맞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허락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비 사위감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딸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단 말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 딸을 시집 보내도 될 것 같아 딸과의 결혼을 허락했네요. 사위는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살 제가 걱정된다면서 날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딸의 부부와 함께 살게 됐어요. 함께 살아보니 사위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딸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저에게도 참 잘했고요. 한 번은 딸 생일날 자기 와이프 낳느라 고생하셨다면서 제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아니,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미역국이야. 실은 오늘 주인공은 장모님이세요. 하연이 낳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주셔야죠. 예쁜 딸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의 인사에 울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자네한테 더 고마워. 내가 계속 반대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좋은 사위 놓칠 뻔했잖아. 우리 사이가 되어줘서 내가 고맙네. 저희는 끈끈한 장모와 사위 사이가 되어 서로에 대한 진심을 나눴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2년째가 됐을 때 임신을 해 손주를 봤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행복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손주가 어느 정도 크니 딸은 일을 하고 싶다며 회사에 취직했어요. 능력을 썩히는 게 안타까운 차였는데 딸이 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위와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하루는
어린이집에 갔던 손자를 제가 데려오던 날이었어요. 손주와 함께 집에 오는데 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지방 출장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길이라면서요. 엄마, 우리 아들 잘 있지? 나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2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 알았으니까 조심히 올라와.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해놓고 딸과 사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딸도 사위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전화기를 든 순간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안서방, 무슨 일 있나? 말도 없이 왜 이렇게 늦어? 하연이도 집에 들어온다면서 소식도 없고 둘 다 언제 들어오는 거야? 제 물음에 사위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안서방, 왜 말이 없어?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장모님, 하연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뭐? 교통사고라니? 지금 어딘가? 내가 당장 갈게. 사위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며 병원으로 향했지요.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다는 병원에 도착한 순간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됐어요. 딸은 택시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맞은편 차량에 치여 딸이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딸의 상태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차가 부딪히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 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겁니다. 그 충격의 현장에서 하반신과 척추신경이 크게 손상됐고 결국 하반신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는 동안 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하반신을 절단하는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제발 우리 딸 살려만 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긴 수술이 겨우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났어도 딸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어요. 사위와 저는 피말리는 심정으로 딸이 의식을 찾길 바랬지요. 얼마 후 엇것과 같았던 시간이 흘러 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깨어났는데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당신도 우네? 울지 말라니까. 근데 나 뭔가 이상해. 나 왜 이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뭔데? 나 왜 이러는데? 엄마, 나 다리가 안 움직여. 아니, 그냥 감각이 안 느껴져. 내가 왜 이런 모냐니까? 엄마가 말 못하겠으면 당신이 말해봐. 나 왜 이러는 거야? 여보, 사실은 사고가 나면서 엄청난 충격에 당신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대. 이미 현장에서 하반신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고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절단 수술을 했어.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하반신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거짓말하지 마. 나 못 믿겠어. 당장 의사 불러와. 의사 불러오라고. 딸은 자신의 상태를 믿을 수 없는 채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어요. 딸이 무너지는 걸 보는데 엄마인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딸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순간에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됐으니 그 속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 쉽게 위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하나뿐인 딸마저 사고로 저런 상태가 되니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네요. 차라리 내가 아프길 바란 적도 많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으련만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더군요. 사고 이후로 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밝고 잘 웃던 딸은 순식간에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사위가 어떻게든 딸에게 웃음을 찾아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매일 병원 침대에 틀어박혀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때도 많았네요. 무엇보다 병원에 있는 몇 개월 동안 아들 한번 보자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아이가 보고 싶을 것 같아 손주를 데려왔는데도 딸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연아, 유준이 왔잖아. 아들이 왔는데 네가 안아줘야지. 누가 병원에 애 데려오랬어? 내가 보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데려왔어? 여보, 그러지 말고 유준이 좀 봐봐. 우리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글쎄, 난 보고 싶지 않다니까. 얼른 애 데리고 나가. 다들 꼴도 보기 싫어. 목숨처럼 여기던 아들마저 외면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저와 사위 모두 숨지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고 힘을 내자며 서로를 다독이는 수밖에 없었네요. 몇 개월간 딸이 병원에 있으면서 사위는 다니던 직장도 내팽개치고 경간호에 매달렸습니다. 그 정성으로 딸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지요. 그럼에도 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태어내봐야 걸을 수도 없는데 뭐가 기쁘냐면서요. 그래도 태원의 집에 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을 벗어났으니 딸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 거죠. 하지만 태원에서도 딸은 제 아들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자 손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연아, 너 왜 그래? 유진이가 너 와서 반갑다고 오는데 손이라도 잡아줘야지. 엄마가 돼서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애 데리고 나가서 뛰어놀 수도 없는 내 처지를 엄마가 이해해? 다리도 없는 부신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 여보, 무슨 말이 그래? 당신이 왜 신이야? 우리 가족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됐어. 나 위로할 필요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변해버린 딸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의 온기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딸은 외출 한번 하지 않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저와 사위가 설득해봐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아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 거냐고. 또 잔소리야? 엄마도 아빠랑 동생 죽었을 때 술만 마셨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도 그랬으면서 난 이해 못해줘? 그래, 엄만 사진은 멀쩡했지. 근데 난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유준이랑 안서방 생각해서라도 이겨내야지. 왜 자꾸 약한 소리만 하고 있어? 남편하고 자식이 다 무슨 소용인데. 내가 못 걷는데, 내가 찐이 됐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딸의 모습에 속상해 뒤돌아서는데 그 앞에 사위와 손자가 보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안서방, 내가 자네를 볼 면목이 없어. 자네랑 유준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제가 정말 언제까지 저럴 건지. 장모님,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저 다 이해해요. 저러다 평생 맘 못 잡고 페인처럼 살면 어쩔 거야. 그럼 자네랑 유준이 인생은? 하연이야, 내가 낳은 새끼니까 내가 책임지지만 자네랑 유준이는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 쟤는 나한테 맡기고 이만 안서방은 안서방 인생 찾아서 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와이프가 버젓이 여기 살아있는데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연이 두고 어디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고맙네. 내가 자네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못난 우리 딸 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도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한다더군요. 사위는 딸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했지만 딸은 한사코 거절했어요.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유준이 엄마 없이 체육대회 보내야겠어? 이런 엄마는 없는 게 나아. 당신도 그렇잖아. 내 꼴이 이런데 어디 가서 내가 당신 부인이라고 할 수나 있겠어? 너 진짜 이렇게 못난 소리 할래? 힘들어도 나랑 유준이를 봐서라도 이겨내야지. 세상 포기한 사람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몇 년째 꼴이 이게 뭐야 대체. 사위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해. 나 당신 잔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좀 해. 아니, 그냥 다 꼴 보기 싫어. 당신이랑도 살기 싫다고.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그럼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솔직하게 대답해. 그래, 진심이야. 나 다 지긋지긋해. 당신도 유준이도 다 필요 없어. 그 말에 사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하연이 넌 미쳤어? 안서방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안서방, 진정하게. 제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이해를 좀. 아니요, 장모님. 저 사람 진심인가 본데 저도 지금껏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그래, 당신 뜻대로 해줄게. 그런 줄 알아. 사위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안서방이 집에 왔는데 좀 이상해. 빨리 집으로 와봐.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앞치마를 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용달 기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있고 사위는 손자 짐을 챙기고 있더군요. 안서방,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짐을 싸고 그래? 장모님, 하연이가 저랑 유진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소원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러지 말게. 다 지 맘을 이기지 못해 그런 거라니까. 저 더 이상은 못합니다. 지 자식도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한 여자예요. 저 거기서 정 다 떨어졌습니다.
장모님도 저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사위는 단호했습니다. 딸은 휠체어에 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저라도 사위를 막아야겠다 싶었지요. 안서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장모님이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라는 이혼 제가 해주는 겁니다. 유준이 제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하연이 넌 왜 보고만 있어? 너 때문에 화가 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됐어. 엄마 그만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더 붙잡아봐야 소용없어. 너 그럼 유진이도 내보내겠단 소리야? 네 자식하고도 연을 끊을 거야? 나 어차피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 인생이잖아. 근데 자식은 있어서 뭐해. 저 사람이 유준이 잘 키우겠지. 난 상관 안 할래. 그러면서도 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반대로만 말하는 딸 때문에 애가 탔지요. 급기야 사위는 손자를 안아들고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위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어요. 안서방, 제발 이러지 마. 나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우리 딸 좀 용서해주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장모님도 저한테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더는 저 사람이랑 같이 살기 싫습니다. 우리 유준이 저런 엄마 밑에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 지금 다른 여자 만나겠다는 거야? 재혼이라도 할 작정이냐고? 그래야지. 좋은 여자 만나서 새 가정 꾸릴 거야. 너처럼 나약한 여자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우리 유준이 잘 키울 거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이나 해. 장모님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위는 그대로 집을 나갔고 곧바로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딸의 울음소리에 저도 흐느껴 울고 말았어요. 그렇게 떠난 사위가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가 힘들어서 한 말인데 이해 좀 해주지. 이렇게 떠나버린 게 서운하더군요. 사위랑 손자를 생각한다면 보내줘야 맞는 거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는 딸을 달래고 저도 지쳐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일까봐 숨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하고 제 침실문을 두드리더군요. 바로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그걸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요.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을 나갔으면서 이 시간에 여긴 또 왜 와? 혹시 술 마셨나?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에휴, 술도 잘 못하면서 과음을 하면 어떡해. 일단 자고 아침에 내가 해장국 끓여줄게. 아니지. 집 나간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술 취한 것 같은데 이만 가보게. 사위를 내보내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위가 제 앞을 막았어요. 장모님, 저 장모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장모님께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서 왔어요. 하연이랑은 이혼하는 대신 장모님과는 얼굴 보며 연락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뭐 못할 거야 없지만 갑자기 왜 이러나? 아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니. 아깐 아까고요. 하연이랑은 이혼하면 끝이지만 그래도 장모님은 우리 유준이 외할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은 드려야죠.
대신 그때마다 하연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세요. 밥은 잘 먹는지, 잘 지내는지요. 하연이 소식이 궁금하면 자네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둘이 헤어지지 않고 살면 되지. 기껏 이혼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해? 그러자 사위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지요.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래? 왜 이러나 정말. 장모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집 나가 있는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면 저 사람한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어날 동기가 필요할 것 같다 싶었어요. 내가 자기를 떠나 딴 여자 만나 유준이 키우면서 사는 거 알면 저를 향한 배신감과 복수심이라도 다시 일어설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거짓말 좀 해주세요. 저 딴 여자 만나 아주 잘 살고 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말곤 하연이를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네가 아직도 내 딸을 좋아하는 걸 뻔히 아는데 나보고 그런 연기를 하라고? 하연이 안부 알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좋아하면서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방법이 없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저 사람 일어설 수 있게 자극을 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모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은 저 사람 곁을 지켜만 주세요. 그거면 돼요. 난 못하네. 장모가 돼가지고 사위가 재혼했다고 딸을 속이란 거야? 그러다 하연이 맘이 영영 다쳐버리면 자네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자네, 내 딸이랑 다시 살고 싶은 거 아닌가?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좋아요. 그냥 저 사람이 다시 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사위의 간절한 외침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충격적인 제안에 담긴 사위의 진심을 알고 숨죽여 우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자네가 우리 하연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이혼하자고 매몰차게 나와서 야속하고 서운했는데 그런 마음 먹은 거 내가 사과할게. 그게 우리 딸을 위한 행동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엄마인 내가 자네만 못하네. 그래, 자네 제안대로 해볼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딸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지. 아까는 죄송해요. 그 사람 앞에서 충격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말만 해서는 하연이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저 하연이 일어설 때까지 돈 열심히 벌고 유준이 잘 키우면서 지낼게요. 장모님은 유준 엄마만 좀 챙겨주세요. 알겠네. 근데 자네 어디서 지낼 거야? 유준이는 또 어디서 키울 거고? 저희 형 지방에서 출장 타일 시공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큰 건설회사랑 계약해서 일손이 부족하대요. 형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 도와야죠. 그리고 아이는 형수님이랑 어머니께서 봐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장모님, 제 제안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
자네 제안대로 해볼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딸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지. 이후 모든 건 사이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둘은 협의 이혼을 했고 남남이 됐어요. 그래도 사위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챙겼고 손자 사진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다만 딸의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아니, 말수는 더 줄어들고 우울했죠. 사위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재혼했다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사위가 시킨 대로 딸에게 거짓 재혼 소식을 알렸네요. 그 말에 딸은 충격이 컸는지 방에 들어가 펑펑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그게 진짜야? 그 사람이 정말 날 버리고 재혼했대? 정말이야. 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날 기다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재혼을? 그러니까 네가 기혼을 해야지. 안서방은 제짝 찾아 재혼까지 했는데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 찾아야지. 맞아, 내 잘못이야.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만한 내 잘못이야. 엄마, 나 결심했어. 나도 안서방처럼 새 인생 살 거야. 더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딸은 울음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 눈을 반짝이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몇 년 만에 달라진 딸을 마주했습니다. 아프고 난 뒤로 처음으로 치료시설을 다니는 거예요. 사이의 충격요법이 딸에게 제대로 먹힌 듯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몇 년 동안을 집 밖으로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정말 단 하루 만에 딸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치료시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딸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니 사위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1년 후 딸은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새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딸, 내일 첫 출근이네. 떨리고 그러지 않아?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레. 이렇게 정신 차렸고 그동안 엄마만 너무 힘들게 했다. 그치? 뭘 그런 말을 해.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내가 나약해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다 알아. 실은 나 이렇게 되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엄마한테도 남편한테도 또 자식한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괴로웠어. 그땐 나만 힘든 줄 알았다? 그러다 이혼하자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 정말 붙잡고 싶었는데 보내준 거야. 그랬어? 우리 딸 많이 속상했겠네. 아니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속상했겠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나 못 떠날 줄 알았어. 근데 딴 여자랑 재혼했다는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참 웃기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면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아야겠구나. 그래야 나중이라도 그 사람도 또 우리 유준이도 당당하게 볼 수 있지. 나 그래서 용기 낸 거야. 유준이 아빠한테도 또 유준이한테도 나 다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딸 대견하다. 엄마가 안서방한테 연락해볼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아니야. 나 참을래. 그 사람 보고 싶고 다시 붙잡고 싶지만 재혼까지 했잖아. 그 사람 행복 빌어줘야지.
딸의 진심을 듣고 저는 이야기를 그대로 사위에게 전했습니다. 사위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이제 모든 걸 딸에게 밝히자고 하니 사위는 이제 와서 제 아내가 배신감을 느낄 것 같다며 망설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사위를 설득했습니다. 딸도 이해할 거라고, 이번 일은 나에게 맡겨달라고요. 그리고 딸과 사위의 재회를 위해 제가 나섰네요. 딸이 월급턱을 내겠다는 날, 그곳으로 사위와 손자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딸은 제 남편의 얼굴을 보자 당황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울먹였죠. 유준 아빠, 오랜만이네. 재혼했다면서? 축하해. 사위도 말은 안 했지만 1년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에 눈물을 꼭 참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위 대신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었네요. 하연아, 우리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사실 안서방 재혼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라고. 그럼 안서방 결혼했다고 엄마가 날 속였다는 거야? 그래. 엄마가 미안해. 근데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너를 일으켜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야. 충격이라도 줘야 네가 다시 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유진 엄마, 장모님은 내가 부탁해서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야. 다 내 생각이었어. 그저 당신을 일으킬 생각에 내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했어. 장모님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과할게. 딸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도 당신도 나 다 이해해.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빨리 정신을 차렸더라면 두 사람이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너무 나약해서 나 힘든 것밖에 몰랐어. 사과는 내가 해야지. 여보, 그리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딸은 그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위가 다가가 딸을 안아주며 위로해줬어요. 재혼했다는 말 듣고 많이 속상했지.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 나 용서해줘. 아니야. 용서 구해야 될 사람은 나인걸. 내가 당신한테 못난 모습 보여서 더 미안해. 내 잘못이 더 커. 그때 사위는 품 안에서 작은 반지 하나를 꺼내 딸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오늘 당신 만나면 내가 다시 프로포즈하고 싶었어. 나랑 한 번 더 결혼해 줄래?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지 말고 우리 헤어지지 말자. 사위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물로 재회하는 모습에 저 또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둘은 다시 한번 사랑의 결실에 맺었네요. 이후 우리 가정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어요. 지금 사위는 타일 시공일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고 손자 또한 엄마 아빠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세상 속으로 다시 뛰어든 딸은 회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도 하고 남편 내조의 자식까지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딸과 사위 또 손자 덕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요. 사실 딸을 볼 때마다 참 대견하고 고마워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힘을 내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바로 우리 사위입니다. 무너지는 내 딸을 지탱해주고 다시 세상으로 꺼내준 사람이니 그 고마움을 매일 표현해도 모자라지요. 엄마인 나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힘든 고비 다 넘기면서
우리 딸과 함께 해준 사위에게 이 사연을 통해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일이 닥치는 게 인생 같아요. 참 녹록지 않다 싶은데요. 그럴 때마다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 역시도 우리 딸과 사위가 있어 힘을 얻고 의지하며 사니까요. 어쩌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